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오래간만에 1파이 3,000불 얘기를 다시 하네요. 많은 분들이 뭐 믿지는 않겠지만, 뭐 비트코인도 처음에는 아무도 안 믿었죠. 사람들은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돼야지 나는 것처럼 늦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상한 저런 판을 하나 들고 나와서 세상을 뒤집어 놓았죠. 근데 제가 저거를 볼 때는 잘 몰랐는데 왜 한국의 모더레이터님하고 얘기하다가 그 모더레이터님 얘기가 탈중앙하잖아요 라는 얘기 등골이 오싹했다고 그랬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책을 취한 게 탈중앙화예요. 정말 탈중앙화를 하신 거예요. 이런 걸 잘 보게 되면 앞으로 파이코인이 얼마나 올라가게 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지,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사고 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참, 제가, 저희 집 아이가 그 노드를 시작했는데, 어제 만나니까 그래도 노드 점수가 1점 얼마 나오더라고요. 한지 뭐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뭐, 그 1점부터 한 25점까지 올라가겠죠. 그런 것처럼 처음엔 잘 모르죠.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나왔을까요? 이게 탈중앙하고 이게 왜 파이코인과 관련이 있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 이런 뉴스가 많아요. 뭐 전 세계 관세 폭탄, 한국 수출이 줄줄이 타격, 뭐 관세 정쟁의 저성장 충격, 뭐 이제 뭐 코인 재테크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나오고 뭐 미국 10년 후퇴 중최우 승자. 난 이런 거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중국이 최후 승자가 될 수가 있죠? 공산주의가 어떻게 최후 승자가 될 수가 있어요?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있는데 탈중앙화 세상이 온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중국이 이긴다고 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모르고 말은 하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도 전혀 모르면서 짓거리는 거죠. 전부 다. 저도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지만 탈중앙화라는 말을 뭐 파이코인 하면서 몇 년간 저도 씹으려 됐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깊이 생각을 안 했고 어떻게 중국이 최우 승자가 될 수가 있어요? 탈중앙화에?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뭐 기자분들이 이렇게 쓰는 거죠. 기자들이야 뭐 그냥 자기가 쓴 기사 사람들이 많이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인사고과가 정해지니까. 자,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관세 46% 내능이 떠난다. 한국 베트남 움직임. 이런 얘기도 나와 있죠.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이게 다 근데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니에요. 미 관세 역파 속에 뉴욕 증시 시총 11조 달러 증발했다. 시가총액이 11조 달러가 증가했다. 오, 시가총액이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11조 달러가 사라졌나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지금 한 1.7조 달러 되니까 거진 코인 시장 전체가 날아간 것처럼 돈이 날아갔죠? 날아간 것일까요? 그런 불균형은 균형으로 맞춰지지 않을까요? 모든 불균형은 균형이 되는 것을 살아오면서 느끼지 않으셨나요? 11조 달러 증발됐다. 그러니까 신문 기사는 3일 이상 가지 않아요. 보세요. S&P 500이에요. S&P 500이 이렇게 툭 떨어졌죠. 한 10% 이상 떨어졌네요. 정말로 쭉 떨어졌어요. 11조 달러가 날라갔다는데 S&P 500만 이렇게 날라갔고요. 근데 얘는 왜 떨어지는 거예요? 금은 왜 떨어지는 거죠? 안전자산이라면서. 이런 상황이 되면 안전자산은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가? 아니죠. 많이 올라서 옆으로 횡보한 지 오래됐어요. 횡보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올라서 떨어진 건가? 뭐 올라가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위기 순간에도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죠. 얘는 또 뭐예요? 비트코인? 얘는 안전자산이라 그러면서 왜 못 오르고 이러고 있는 거죠? 서로 다 연관돼 있는 거고 시간차가 있는 거죠. 시간차가 있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정말로 북경에서 나비가 펄럭이면 아마존에 비가 온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 지금 이런 정책을 했는데 기자분들이 쓰는 것처럼 이게 그렇게 뭐 미국이 심통을 부린 걸까요? 아니에요. 미국은 탈중앙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저렇게 한 거예요. 보자고요. 파이코인의 이 토큰 분배 정책은 20%가 코어팀이 갖고 80%가 커뮤니티 갖는 거로 돼 있죠. 이 중에 또 15%는 뭐 또 이제 다른 거지만 이게 2대 8의 법칙이라는 게 파이거든요. 파이라는 게 2대 8의 법칙이죠. 뭐, 뭐 사람들이 뭐 파프리카 농사 지으면 돈 번다 그러고 뭐 샤인 머스크인가 뭐 있잖아요. 청포도. 그거 하면 돈 번다 그러면 우르르 했다가 뭐 20%돈 벌고 나중에 했던 사람은 다 망하고. 뭐 딸기 농사도 그렇고. 뭐 옛날에 바다 이야기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바이코인도 그렇고. 우르르 뭐를 사람들이 우르르 하지만 결국은 돈 버는 사람은 20%고 80%는 못 벌죠. 그게 세상의 법칙인데요. 뭐. 지금 전 세계 80%의 부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 20%, 전 세계 돈의 80%를 전 세계 돈의 80%를 전 세계 20% 사람들이 갖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격변하는 세계, 월가의 빅머니와 전 세계 부유층이 눈여겨보고 있다. 파이코인 엄청난 매수가 몰릴 것이다.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보자고요. 미국이 무역 적자가 지난해 1.2조 달러였어요. 1.2조 달러. 올해는 뭐 1.5조 달러 정도 될 것 같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무역 적자가 이렇게 많아요. 신문에 속지 말고 뉴스에 속지 말고 자기 감정에 속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1.6조 달러예요. 미국의 무역 적자하고 비트코인 시가총액하고 뭐 대충 비슷해요. 올해 3월 달에 1,300억 달러가 적자가 났으니까 1,300억 곱하기 12 하게 되면 1.6조 달러 나와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역 적자만 뭐 썸네일에 이게 지금 관세 갖고 했으니까 무역 적자만 갖고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이번 리시프로콜 테리프라 그래갖고 사실 이거를 발표한 거죠. 미국의 관세 정책 겉모습만 보면 안다. 이거 탈중하다 이거 탈중앙화다. 이게 뭐 중국 67%, EU 39%, 베트남 90%, 타이완 64%, 인도 50, 일본 46%, 인도 52%, 한국 50%, 태국 72%, 스위tzer랜드 61%, 인도네시아 64%뭐 이렇게 됐죠. 여기서 베트남이 3위죠. 90%나 되는 거죠. 그런데 베트남은 중국 상품에 박스가리, 상표가리 하는 게 많죠. 중국 기업이 베트남에 와서 만들어서 관세를 피하려고 한 거죠. 그런 것까지 이번에 다 하려고 한 거죠. 베트남이 뭐 꼭 미워서 한 건 아니죠. 그리고 베트남하고 협상 가능하다. 어느 나라하고도 협상 가능하다. 중국 기업도 한국에 와서 뭐 공장 만들어 갖고 한국산인 것처럼 해서 미국을 수출하는 걸 많이 하죠. 박스가리, 상표가리 하는 거죠.
실제로 만들긴 중국에서 만드는 다음에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미국에서 이걸 한 걸 보면 왜 이걸 했나 자세히 보면 중국 이거예요.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해요. 이렇게 4조 뭐 얼마를 해요. 흑자를 2조 9천억 불을 봐요. 이 흑자를 수출 금액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67%예요. 니네가 우리한테 팔아서 돈 벌어 간 게 67%야. 니네 나라가. 이유 니네가 우리한테 물건을 팔아서 가져간 것을 흑자로 나누면은 38%를 가져갔어. 한국 니네는 50%를 가져갔어. 대만 니네는 63.5%를 갖고 갔어. 베트남은 90%를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뚜껑 열고 보면 상표 가리하고 박스 가리한 중국 돈에, 중국 기업에, 중국 제품에, 중국 기술에 용서 못해. 타이완 니네도 마찬가지야. 타일랜드 니네도 마찬가지야. 인도네시아도 아마 마찬가지일걸요. 이런 나라들이 꽤 많아요. 인도네시아도 64%. 한번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두 사람이 사귀는데 한 사람은 30년 동안 계속 뜯기기만 하고 한 사람은 30년 동안 계속 뜯어먹기만 하면 그 관계가 지속이 될까요? 거기다가 공공연하게 쟤는 망할 거야. 쟤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30년간 뜯어먹고 야 이제 저기 태평양 내놔. 아프리카 내놔. 이러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그 불균형이 균형으로 맞춰지는 게 탈중앙화 아닌가요? 어떻게 일방적으로 수출을 계속 볼 수 있죠? 이게 미국의 이거를 30년간, 40년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물론 잘난 체 하려다가 보니까 그렇다고 할 수도 있죠. 세계의 경찰 국가 노릇을 했으니까. 그러나 어찌 됐건 세상은 이제 모든 불균형이 스스로 균형으로 맞춰지는 탈중앙화 세상이라며.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했는데 표를 보면 미국하고 무역 흑자를 한 나라들에 대해서 쫙 얘기했어요. 얘기했어요. 앞에 이제 많은 나라들만 얘기한 거죠. 많은 나라들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한테 돈을 그렇게 가져간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을 니네가 가져간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우리도 니네한테 세금 때릴게. 탈중앙화 아닌가요?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기 위한 거 아닌가요? 예. 실상은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야, 이제는 올 게 왔구나. 이제는 올 게 왔구나. 그러면 정말로 탈중앙화 세상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탈중앙화 세상이 오게 되면 안전자산을 찾겠죠. 안전자산을 찾겠죠. 근데 어떤 안전자산 찾아야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한테 무역 흑자 본 전 세계의 나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프로테지로 금액으로 봐서 그렇지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 보는 나라들이 거진 150개국인가 160개국인가가 돼요. 150개국, 160개국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관세를 맞지 않고 미국산 제품을 수입해서 쓰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미국산 제품을 수입해서 쓰질 않았잖아요. 한국도, 중국도. 근데 미국산 제품이 뭐 자동차, 뭐 천연가스, 뭐 예전에는 미국산이 뭐 많았지만 지금 미국산이 별로 없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산 암호화폐 파이코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산 암호화폐 파이코인을 이런 나라들이 쓴다면 이 리시프로콜 테리프 상호 관세에 의한 이 공식에 의해서 나온 대미 수출과 대미 흑자, 실질적인 대미 수출에 잡히지는 않겠지만 수출과 똑같은 거죠. 미국에서 발행한 상품이잖아요. 미국에서 발행한 증권이잖아요. 미국에서 발행한 코인이잖아요. 현대차 미국에다 공장 짓겠다. 일본 미국에다 공장 짓겠다. 소프트뱅크 손정이 미국에다 공장 짓겠다. 사우디 미국에다 투자하겠다. 그러면은 미국에다가 만든 파이코인을 전 세계 230개국이 쓰면 어떻게 돼요? 미국의 무역 적자는 확 줄어드는 거죠. 미국의 무역 적자는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지금 전 세계에 뭔가 지금 이게 이런 정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뭐 기자 양반들은 이게 트럼프가 세상을 괴롭힌다 월스트리트도 죽겠다 월가들이나 이 CEO들이 트럼프 찍었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전 세계 80% 있는 사람 전 세계 이 80% 부자들이거든요. 전 세계 80% 부자들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찾으면 될까요? 아마 파이코인도 그 대상 중에 하나일 겁니다. 파이코인은 미국 제품이고 미국 상품이고 처음부터 230개국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보고 있고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보고 있고 또한 미국을 대상으로 재정 적자를 일으킨 나라들 미국이 달러 패권, 세계의 기축 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었던. 왜 그러냐면 얘네들 돈이 다시 미국 증시나 미국 채권 시장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파이코인은 미국 채권 시장, 미국 한국에서도 거래하고 각 나라에서도 다 거래하는 거죠. 다 거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격변하는데 지금 감을 못 잡고서 트럼프 대통령 욕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했건 모르게 했건은 저거는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기 위한 내부적으로 일어난 생각은 사람이 했겠지만 그것은 탈중앙화다. 저렇게 탈중앙화의 세상이 될 때 사람들은 방법을 찾는다. 그 방법을 찾을 때는 암호화폐일 것이다. 그런데 그 암호화폐 중에서도 물량도 충분히 많고 미국 제품이고 지금도 그 물량 확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앞으로도 물량이 계속 공급될 수 있는 비트코인을 미국에 국유화를 하거나 월가가 많이 갖기는 힘들죠. 그렇지만 파이코인은 월가가 많이 가질 수 있죠. 아직 뿌려진 게 1000억 개 중에 한 10몇억 개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이거 파이코인 곤두박질 쳤을 때요. 파이코인 곤두박질 쳤을 때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20%가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것에 20%가 바닥에서 털려버렸어요.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거 20%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털려버리고 올라가 버린 거죠. 다 그 사람들 여기서 털리고 올라갔어요.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물건들. 세상의 법칙은 그렇게 굴러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급변하는 세계 경제 정말 앞으로는 암호화폐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요번에 솔라나 리플 카르다노 그리고 아직 무대에 본격 등장하지 않은 비트코인이 아마 제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 세계가 엄청나게 격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글로벌 경제판에서는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잘, 아유, 뭐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게 자기 삶에 직접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렇지만 이 20%들은 달라요. 이런 사람들은 이 전 세계 부의 80%를 갖고 있으면 즉각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11조 달러가 날라났네. 부자는 매를 먼저 맞아요. 그리고 먼저 준비해요. 가난한 사람은 매를 늦게 맞죠. 돈 없는 사람은. 부자들이 매를 먼저 맞고 먼저 준비하게 돼 있다고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파이코인 하는 사람들 지금 뭐 OKX에 뭐를 해서 뭐를 사내 파내 하는 사람들 파이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부자가 될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야, 그래서 이게 정말 알 수 없는 세상, 알 수 없는 세상, 알 수 없는 세상 그랬는데 결국은 탈중앙화 세상이다. 자작자수의 세상,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받는. 뭐 더 쉬운 말로 하게 되면 자업자득의 세상. 자기가 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돈도 자기가 만들고 위험도 자기가 관리하고 이런 암호화폐의 세상이 왔는데 파이 네트워크처럼 이런 암호화폐에 변화하는 세상을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패를 다 까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파이코인에 대해 경영 철학이라든지 파이코인 코어 팀이 하는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관심도 없고 올랐나 내렸나 올랐나 내렸나 상위 20%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상위 20%는 전 세계 부의 80%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매도 먼저 맞고 준비도 먼저 한다. 전 세계 부의 80%가 이제 뭐 요번에 이렇게 뭐 관세 폭탄 줄줄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저런 정책을 폈는데 저 정책은 탈중앙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즐거운 이번 주 즐거운 월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